안녕하세요. 머니부티크 김정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 월요일까지만 해도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4% 아래로 떨어지면서 미국 장기 국채에 투자하는 우리들이 조금 안도의 한숨을 내셨었는데, 포지션을 청산할지 유지할지 고민도 하기 전에 금리가 이제 갑자기 막 치솟아 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당황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요, 이제 이번 주 이러한 금리 급등이 왜 있었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은지 그 의견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또 제가 이제 미국의 30년 국채 ETF에도 투자를 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포트폴리오가 좀 몇 개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지션도 한번 같이 공유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구독, 좋아요 누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지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율을 발표를 하면서 미국의 주식이 조금 이처럼 많이 폭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의 주식이 폭락을 하면서 동시에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도 조금 많이 떨어졌었죠. 이때만 해도 트럼프는 굉장히 의기양양했습니다. 여봐, 내 말대로 됐지? 금리 떨어지고 있잖아. 자, 그러니까 주식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약간만 감수해봐, 조금만 기다려줘, 이런 메시지를 계속 던졌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화요일부터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엄청 치솟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금리가 이제 치솟자 트럼프 대통령도 꽤 당황을 했을 것이고, 자, 이때 트럼프 풋이 한번 나와줍니다. 자, 트럼프 풋이 나와주면서 주식시장은 조금 반등을 했지만 채권 금리는 여전히 아직도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제 채널을 오랫동안 구독을 하신 분들께서는 이제 제가 작년 9월에 미국의 장기국채 관련 투자 상품에 대해서 수익을 실현하자라는 의견을 한번 드렸던 것을 기억을 하실 것이고, 그 이후에 제가 금리가 이제 이러한 방향으로 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 예측과 다르게 한 4.8%까지 금리가 올랐었습니다. 이 시기에도요, 공포감이 엄청 났었고 금리가 5%, 6%, 7%까지 갈 거다라는 그런 기사가 엄청 많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5%라고 하지만 나는 생각이 다르다. 금리는 조금 떨어질 것 같으니 좀 더 지켜보고 올해 안에는 그래도 3%대는 한 번 올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3%대가 한 번 올 것 같은 이유를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베센트 장관이 미국의 10년물 금리 인하에 초점을 맞출 거라는 것에 이제 제가 조금 더 저는 비중을 많이 두고 이러한 의견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금리가 3%대 가기는 갔죠. 그런데 그 기간이 너무 짧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조금 당황스럽고 허탈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화요일 이후로 급등한 이 금리의 폭은요, 1982년 이후에 3일 만에 최대로 많이 폭등한 폭이라고 합니다. 지금 예측하기가 너무 힘든 시장이 돼버렸습니다. 이번 주에 물가지표들이 굉장히 낮게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금리는 꼼짝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 예측이 어려운데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은 트럼프하고 베센트 뿐이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주 후반에 트럼프가 당황한 걸로 봐서는 트럼프도 혹시 국채 베팅을 했다면은 손실이 꽤 컸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번 주에 금리가 왜 이렇게 올랐는지 알아야지 그 이유를 대응을 할 거잖아요. 자, 실제로 이번 주 뉴스에서 베이시스 트레이드가 청산이 되면서 금리가 급등했다라는 그런 뉴스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지난 2020년 3월에도요,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자, 그때 연준이 개입을 하면서 이 금리를 조금 잠재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 저는 이제 이번 주에 금리가 올랐던 이유를 세 가지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미국에 대해서 외국인이 불신을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트럼프 말 한마디로 시장이 이렇게 급등락하다 보니까 예측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매크로가 전혀 작동을 안 하는 시장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불신을 하면서 미국의 자산들을 대거 팔고 지금 떠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요, 지금 중국은 우리가 미국채를 매도한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일본도 미국채를 매도를 하는 것 같다라는 것이 추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베이시스 트레이드가 청산이 돼서 그렇다는 추정인 거죠. 실제로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액은요, 이렇게 많이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2013년도에 비하면 꽤 많이 줄어드는 상황이죠. 이거는 우리가 누누이 기사를 많이 봐서 알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일본이 지금 미국 국채를 팔았다라는 추측이 시장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본은요, 엔이 강해지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지금 일본의 물가가 조금 높은 상황인데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이제 엔 가치를 높여서 일본의 전체 물가를 낮추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미국의 국채를 팔고 있다라는 지금 추측이 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베이시스 트레이드 청산이 원인이 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경제 유튜브를 이제 보시는 분들이라면 벌써 베이시스 개념은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베이시스에서 주로 사용되는 자산이 미국 30년 국채인데 자, 이 미국 30년 국채가 보통은 이제 현물에서 조금 싸고 선물에서 조금 비싸다 보니까 현물을 사고 선물을 팔아서 이 차익을 먹는 그런 거래를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게 이제 먹는 게 조금 작다 보니까 레버리지를 이 헤지펀드에서 엄청나게 크게 일으켜가지고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은 이렇게 잔잔할 때 이 베이시스 트레이드의 차익 거래가 먹히게 되는데 지금 이제 화요일부터 시장 금리가 완전히 발작을 일으켜서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면서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바뀌면 이 베이시스 트레이드 하는 이 포지션의 리스크가 엄청 커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포지션을 청산을 하게 되는 거죠. 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해서요. 자, 포지션을 청산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 자, 현물을 지금 샀던 거를 팔아야 되는 겁니다. 채권을 매도해야 되는 거고, 자, 이는 채권 가격 하락과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채권 금리가 지금 치솟았는데 더 치솟아지게 된 것이고 거기서 지금 진정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이와 같은 현상이요. 2020년 3월에도 있었는데요. 자, 2020년 3월에 잘 떨어지던 금리가 갑자기 3월 9일부터 20일까지 이렇게 폭등을 하게 됩니다. 이때 금리 급등의 요인 또한 베이시스 트레이드 청산으로 보고 있는데 자, 이렇게 금리가 급등하고 바로 3월 23일에 연준이 무제한 양적 완화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 물론 금리가 급등했다고 도입한 건 아니에요. 이때 뭐 코로나19 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연준이 개입을 하게 된 거죠. 자, 실제로 연준이 개입하자마자요. 금리는 이런 식으로 다시 급락을 했었습니다. 마침요. 어제 연준 위원 중에 한 명인 콜린스 총재가 금융시장을 돌 준비가 돼 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자, 이는요, 연준이 다시 구원투수로 나설 수 있을 가능성을 시장이 기대하게 만드는 발언이었고요. 자, 만약에 시장이 조금 더 불안정해지고 조금 더 안 좋아지게 된다면은 연준이 조금 구원투수로 나서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구원투수로 나서준다면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치솟은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정답은 구독자분들께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은 자주 비이성적 반응을 하지만은 언제나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점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매크로 관련된 영상에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와 이제 관련된 이야기를 주로 드렸었는데요. 가끔 금 투자 이야기도 조금 드렸었습니다. 지지난주에 금이 한 3,200불까지 갔다가 지난주에 한 3,000불 선까지 조정을 받았었어요. 이제 제 그 매크로 부티크 구독자분께서 이제 금 관련된 의견을 좀 달라고 하셔서 제가 게시판에 의견을 좀 드렸는데 지금 금의 이제 단기 지지선을 3,000불로 보고 있으니 총 들어가실 자금의 한 20% 정도만 들어가실 것을 권한다라는 그런 글을 올렸었습니다. 저도요 금이 3,000불을 뚫고 밑으로 내려갈지 아니면 지금처럼 금이 이렇게 또 엄청나게 치솟을지 100%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자 한 20% 정도 분할 매수 의견을 드렸고요. 분할 매수 의견을 드리면서 이제 저도 같이 매수를 했었습니다. 이때 제가 총 투자하고자 하는 자금의 100%를 들어갔으면 지금 엄청 많이 벌었겠죠. 그렇지만 이제 저는 후회는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리스크 관리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쯤에 중국 주식의 포지션을 다 청산을 했었는데 4월 10일에 이제 중국 주식도 한 20%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지금 홍콩 H 지수가 꽤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뭔가 타협이 잘 되면 증시가 좀 반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또 여기서 더 떨어지더라도 제 가진 자금을 이렇게 분할로 들어가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대응을 하기 위해서 중국 주식도 한 20% 정도 매수를 했고요. 지금 저의 가장 큰 고민은요. 지금 제가 미국채 포지션이 꽤 크거든요. 제 전체 투자 자산 중에서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저는 현금성 자산도 아직 한 반 정도 갖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미국채
포지션이 크다 보니까는 이 남은 현금성 자산으로 미국채를 또 사기에는 제 포트폴리오가 너무 편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금리가 확실히 올라 있는 건 맞잖아요. 이상급등으로 올라 있는 거는 맞아요. 그래서 뭔가 뭐 연준이 개입을 하거나 중국하고 관세 협의가 잘 되거나 하면은 금리가 다시 떨어질 것 같은데 이 시기를 놓쳐야 되나? 이 고민을 제가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미국채 옵션을 살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많이 아니고 이제 한 계약 정도만 사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했고요. 참고로 옵션을 매수하는 거는요, 손실의 위험이 옵션 매수 수수료로 제한되는 특징이 있어요. 오늘은 이번 주에 있었던 미국 장기채 금리 이상 급등 현상에 대해서 왜 그런지 원인을 한번 점검을 해봤고, 또 향후에 금리가 좀 떨어질 수 있는 여지는 있는지, 만약에 떨어진다면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떨어질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제 포지션도 좀 공개를 해드렸고요. 이어서 제가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내용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매크로 부티크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면요, 그 게시판에서 관련 내용을 추가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